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에 최악의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5차 핵실험 여파 때문에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봉현 YTN 개관 해설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북한 당국이 이번 수해를 해방 이후 처음 맞는 대재앙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북한의 수해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예,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이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만 하더라도 한 14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요. 실종자가 한 5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명 피해가 매우 막대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상의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지만 하더라도 만 한 3천 헥타 정도가 침수나 유실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 도로 이런 건 다 망가지가지고 주민들의 이동도 매우 불편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 당국이 그동안 했었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핵실험 같은 것에 허비된 비용이 천문학적 액수라고 하는데요. 이 돈이면은 북한 수해 복구는 물론이고요.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충분한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5차 핵실험, 그다음에 최근에 미사일 발사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요. 이러한 돈의 일부분이라도 자연재해 쪽 예방을 했으면 아마 북한의 홍수 피해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네. 5차 핵실험하고 최근에 미사일 발사만 하더라도 약 한 1억 달러 정도고요. 이 정도 북한 주민들이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매할 수가 있고 1차부터 5차까지 핵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핵실험 비용 자체가 한 11억 달러에서 한 15억 달러 정도 추산이 되거든요. 네.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옥수수를 한 600만 톤에서 800만 톤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한 2년치 정도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인데 북한이 이게 핵 개발에 이러한 돈을 퍼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북한에는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가 났는데 말이죠. 5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김정은은 수해 현장을 외면하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국가 외제차를 타고 농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김정은의 이 같은 행태 의도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에 들어가지고 핵 개발이라든지 군사 도발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요. 겉으로는 북한이 주민 생활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핵 개발에 더 역량을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이 엄청난 홍수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민생을 뒷전하고 오히려 지금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일부 민생 목적이라 해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지만 방금 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간다든지 즉 북한 주민들의 현재 처해지는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어떤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이 만약에 그 민생을 챙기고 주민 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홍수 지역에 가가지고 주민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가지 못하고 오히려 평양 근처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겉으로 민생을 챙긴다는 이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수해 현장을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하나요? 예, 지금 그쪽 지역은 또 홍수 지역이고 아마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지역이라고만 판단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기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 형식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 수해 지원을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지원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북한이 지난 2012년도에도 대규모 홍수 났는데 이때는 보도도 크게 하지 않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신속하게 피해 규모를 또 밝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얻어를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만큼 국제사회에 도움이 절실한 상황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완화시키는 의도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한 직후이기 때문에 또 북한 당국이 오히려 주민 생활은 뒷전하고 핵 개발에 집중한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건데 지금 핵실험한 직후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지금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정부의 입장도 좀 난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 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없었고 또 그리고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우리 정부 입장 어떻게 조율해 나가야 될까요? 예, 정부도 아마 종합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같으면 북한 정권하고 주민하고 분리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아마 신속히 했을 건데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차 핵실험한 직후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피해 규모 자체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러한 한 것이 실제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바로 지원할 수 있나에 대한 투명성. 그다음에 이 과연 시급한 문제인지, 그다음에 네.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움직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마 우리 정부도 좀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투명해지고 명확하다고 하면 민간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좀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민간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